네, 안녕하세요. 25년 11월에 본 26년 수능 영어 빈칸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요, 글의 주제와 밀접한 내용을 빈칸에 넣도록 수능 출제 매뉴얼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문을 읽을 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풀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모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눈으로 굉장히 많이 읽어요. 눈으로 쓱 읽고 문제 풀고 안 되면 또 쓱 읽고 안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는요, 뇌로 전달이 안 돼요. 시각 정보, 눈으로 보는 게 우리 뇌로 전달되는 지각 정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다 끊겨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파악해야 되는데 다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중요한 키워드죠. 이게 지문에서 칸트는 강력한 수호자, 옹호자였다. 법 규칙의 또는 법 지배의, 규칙 지배 다 가능합니다. 자, as 뭐뭐로서 the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안전과 평화, but also of freedom, 자유의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자,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읽었는데 물어보잖아요. 금방 읽은 내용 뭐야? 물어보면요, 몰라요. 정말 잘못된 읽기 습관인 겁니다. 그나마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무슨 내용이 있으면 칸트가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거의 90% 넘는 학생이 그렇게 되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단락. 네. 보기엔 한 단락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여요. 1단락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칸트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단락에 나왔던 내용은 뭐가 나왔어요? 법규칙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규칙 또는 법지배 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어요? 안전과 평화 그리고 자유가 나왔습니다. 안전과 평화, 자유가 나왔는데, 여기 나왔던 법규칙 지배를 편의상 A라고 표시하고 안전, 평화, 자유를 B라고 표시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 A와 이 B의 관계는 뭐예요? 이 관계 나타낼 수 있는 건 여기 나왔던 as와 the ultimate guarantee 요 단어였습니다. 즉 안전과 평화, 자유의 궁극적인 보장의 수단으로서, as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냅니다. 즉 법규칙과 지배가 강화되면은 요 녀석들이 보장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규칙 지배를 강화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안전과 평화,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칸트는 believed that, 믿었다. human societies, 인간의 사회는 were moving towards, 나아가고 있다. more rational forms, 좀 더 이성적인 형태로,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regulated by, 규제되는 effective, 효과적이고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강제력이 있는 법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only, 오로지 such frameworks, 그런
구조만이 enabled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people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and prosper 번영하게 되고 and 그리고 to cooperate 협력하도록 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해석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문제를 읽고 풀었는데 처음 풀었을 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 차분히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빈종에다 쓰는 연습을 하세요. 채워나가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채워나가듯이 글 읽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자, 여전히 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에 대해 얘기했고, 그리고 이 인간 사회는 어떤 형태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합리적 또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간다 했는데, 요 합리적이고 이성적 형태는 어떻게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간 사회는요, 이런 어떤 법 규칙에 의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했어요? 조화롭게 살고 또 번영하고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적인 일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끊을게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은 내용적인 일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법 규칙이 강화되면은 우리 인간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나락 볼게요. 자, however 하지만 his belief 칸트의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inevitable progress 피할 수 없는 진보 발전에서 그의 믿음은 was not based 근거하지 않았다.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자,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이 인간 본성이 낙천적이고 또는 숭고하다는 관점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자, 칸트는 인간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진보 발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는 어떤 거? 우리 인간 본성이 있는데 인간 본성이 낙천적이거나 또는 숭고한 우리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던 단어 낙천적, 숭고 이 단어들을 일반화시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네, 성선설 관점이겠죠. 근데 칸트는 인간 본성은 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on the contrary 반대로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자, 그것은 comes 흡사했다. 누가? 홉스의 outlook 견해 관점과 흡사했다. 어떤 거냐면 man's 인간의 violent 폭력적이고 and conflict prone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makes 만든다 in necessary 진목적어를 necessary 필요하도록 만든대요. 즉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이 필요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을? to establish 만들고 and maintain 유지하는 겁니다. an effective 효과적인 legal framework 법 구조를요. in order to secure peace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던 secure peace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B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효과적인 법 구조는 A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읽었는데 또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뇌가 풀 가동됩니다. 풀 집중 가능해요. 눈으로 읽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뭔가 정리를 하려다 보면은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니까 제대로 지문 하나를 정리하는 게 수십 개 지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폭력적이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요거는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떻다? 그렇죠. 성악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A와 B가 있는데 우리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성악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법집에 법규칙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2단락의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cannot count on 의존할 수 없다. people's benevolence 자비심 or goodwill 좋은 의지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악마들이 사는 나라들조차도 can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 수가 있대요. 어디에서? In a legal system 법 구조에서 and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구속하는 이 A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문장도 정리해 보면은 자, 여전히 어떤 자비심, 선의 우리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거 내용인데 이런 것에 의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어떤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 누가 살아요? 악마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악마들이 살고 있는 이 국가들조차도 법규칙을 강화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규칙을 강화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법규칙을 강화해야 되는지 인간 본성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 본성이 성선이 아니고 성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한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이었다는 것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락. 세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 ideally 이상적으로 the law 법이란 말이야 is the embodiment 구현하는 것이야. 현실에서 실행한다는 뜻이 embodiment의 의미입니다. 자, 무엇의 구현이냐면 of those political principle. 자,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의 구현이래. 근데 어떤 정치적인 원칙이냐면은 all rational beings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would freely 자유롭게 choose 선택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요, 법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A is B, A는 B이다. 자, 그리고 그 법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치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자, 그런 원칙들을 뭐 하는 거다? 네, 구현하는 거. 구현은요, 우리말 사전 찾아보면은 현실에서 실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원칙들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의견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어? 서로 싸우겠죠. 논쟁합니다.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뭐도 하겠어요? 협의도 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원칙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성적인 존재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합의, 약속을 했으면 그걸 구현, 현실에서 실행한다는 건데 법을 현실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법, 뭐 하지 마라, 규제할 수 있죠. 또는 뭐 권리를 보장한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뭐다? 너 징역에 처한다, 그렇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충 요런 정도가 이제 법정에 할 수 있는 건데 요 것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는지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f 만약에 조건들입니다. such law 그러한 법들이 앞에 나왔던 이 법들이 forbid 금지한다면 제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누가? them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을 금지한대요. something인데 어떤 거냐면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자, 시민들이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하려고 선택하지 않는 거래요. 즉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then 그렇다면 그 법은 금지하는 이 법입니다. 이 법은 cannot be 빈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 정리해 보면은 if 조건들이 나왔고요.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something을 금지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성선적인 요소예요? 아니면 성학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은 하지 않는 거니까 나쁜 거겠죠. 즉 법이 나쁜 것을 금지한다면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다고 나왔습니다. 성학적인 요소, 뭐 폭력, 살인, 그렇죠? 아니면 뭐 갈등 조작 이런 것도 있겠죠. 그걸 금지한다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먼저 볼 게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악한 마음을 법이 금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여기 나왔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 당연히 법규칙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런 사회는 당연히 자유와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법규칙을 강화하면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자유는 궁극적으로 보장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즉 어떻게 A를 강하면은 B가 보장되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이었다. 굉장히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보기로 넘어가서, 자, 보기 2번에 사법 시스템 또는 이제 성학적인 본성의 어떤 규제, 억누름 또는 이상적인 법 구조. 요 내용은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1번과 3번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자유가 있는데 인간 자유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어디서 이어진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성악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겨요, 가끔씩. 요 성악적인 본성을 뭐하고 있어요? 제한, 금지하였습니다. 성악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사회 보장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악적인 본성을 제한하는 것을 인간 자유의 제한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세 번째 단락에 나왔던 법정의의 구현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사회의 안전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시민들의 선한 마음은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규제하는 것을 인간 자유의 제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옳을까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악적인 본성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자유의 제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법정이 구현으로 보자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면 여기 나왔던 요 내용, if절에 있는 조건절의 내용은 정리해보면 성악적인 본성을 금지하는 거니까 법이 뭐하고 있어요? 법이 법 규칙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본성, 성악적인 본성을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A를 강화하게 되면은 여기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빈칸은 글에 주제를 내도록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B가 보장된다는 내용이 올 수 있고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칸 추론은 수능 출제 영어 매뉴얼에 빈칸은 반드시 주제와 밀접한 내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밀접한 내용은 뭐예요? 세 번째 단락은 그렇죠. 법 규칙을 강화한 것은 법 정의가 있는데 그 법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정의 구현은 우리 성악적인 본성인데, 그런 성악적인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점에서는 보지 말자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요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내용을 정리하면은 뭐였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떤 성악적인 본성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then 그 법은 cannot be, 1번 보겠습니다. regarded, 생각되어질 수 없다, 간주되어질 수 없다. 그 법은 as reasonably,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단어를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떠면 타당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쟤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인간의 선한 마음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B를 위해서, 즉 사회의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악한 마음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죠, 이 법은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낫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 보면은, 자, 법이 인간의 성악적인 부분을 금지하고 있다면은 then, 그렇다면 그 법은 성악적인 부분을 금지하는 그 법은 cannot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없다. as 뭐로서? a restraint, 제한 on their freedom,
나쁜 짓을 하려는 이들의 자유의 제한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 그쵸? 성악적인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인간 자유의 제한 관점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뭐 한다? 그 법은 법 정의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까지 추가되면 또 완벽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내용만 봐도 충분했다. 자, 이렇게 어려웠다고 했던 수능 34번 빈칸 추론 문제를 봤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절대 눈으로 읽고 끝내지 마세요. 반드시 이렇게 빈 종이에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요, 정답은 저절로 나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총평해 보시죠. 총평. 너무 제가 몇 번 찍어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 텐데 같이 봅시다. 자, 총평해보면요, 이 글의 주제 구성 너무 좋았고요. 1단락 주제 나왔고, 2단락 왜 법규칙 필요한지 인간 본성 관점에서 설명했고, 세 번째 단락 어떻게 법규칙을 강하면 이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지 설명한 단락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항상 법 철학에서는 개인 자유의 제한과 법 실행이 대립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자꾸 칸트 하는데요, 칸트가 나올 때 우리 사회는요, 항상 법적으로 좀 정의가 좀 흔들리는 사회가 나올 때 수능 출제위원들은요, 칸트를 언급합니다. 25년 우리 사회도 대통령이 계엄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계엄했지만 이미 법 정의가 많이 좀 흐트러졌다고 출제자들은 생각했고요. 저는 이 글을 볼 때, 이 지문을 처음 볼 때 누가 떠올리면 우리 김수영 시인이 있습니다. 시니어 침을 뱉어라. 김수영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즉, 지식인은 뭐한다?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낸 출제자도 지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의미에서 칸트가 나온 거예요. 요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출제자도 우리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방법과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 너무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주제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공부한 학생이면 알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구문, 문법, 어려운 구문, 어려운 문법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어요, 어려운 단어 진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10개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밑줄 꺼보세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3등급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요, 단어 외우지 마세요. 단어는요, 제가 지문 정리한 것처럼 정리하다 보면서 맥락에서 습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단어 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 사전 찾아보고 34번 이 지문 풀어보세요. 단어 뜻 찾아가면서 틀려요. 가끔가다 어려워서 외국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외국인이 어떤 잘못된 학습 방향을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국어 비문학 있죠. 수능에서 국어 비문학인데 수능 국어 비문학 다 맞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우리말 국어 문제를 못 풀까요? 아니겠죠. 네, 잘못된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계속 진도 나갑니다. 어쩌다가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학원, 과외, 인강 잘못됐어요. 개념 설명, 숙제 풀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혼자서 이해가 될 때까지, 즉 이해와 영감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끔 자기의 사고력을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해당하고 있어요. 이해를 당하니까 내가 자극받을 게 없습니다. 내 자극이 없으면 우리 뇌는요 퇴화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뇌를 자극시켜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 쉽죠. 하지만 이 방법들
올라가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쉽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없겠죠. 왜? 그냥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좀 용인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효과적입니다.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돈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지,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국어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이건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우리 맛집 있죠, 맛집의 비법을 사왔습니다. 무슨 추어탕집 비법 2, 3천만에 팝니다. 그걸 사가지고 추어탕 끓이면 돼요? 안 됩니다. 왜? 이 맛집의 비법은요,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비법이에요. 그 비법을 시행착오 없이 비법만 사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어요? 도전 안 됩니다. 창이 다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돈을 날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방향으로 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요. 학습 방법, 국어, 영어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문 분석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를 목적으로 글을 읽어요. 문제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문 분석이 올바른지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분석 저랑 같이 했죠. 거의 20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오답 풀이할 때 시간은 짧게 걸립니다. 정답률은 높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요,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체크 수단으로 꼭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깔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다 보면, 특히 국어, 영어는요, 글을 지문을 읽고 나면 머리가 혼잡합니다. 정신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서 읽다 보면요, 뇌가 깔끔해집니다. 수학, 저희 학원은요, 거의 수학만 합니다. 네, 심화가 중요합니다. 선행할 필요 없어요. 돈 날리지 마세요. 혼자서 개념 합니다. 고3 미적분도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읽으시고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 오고 있는데 일주일에 수학 3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국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학은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자, 결론. 3살 때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3살 때부터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3살 때 부모님의 노력으로서 책을 읽어주세요. 왜냐면 부모님의 읽어준 책 소리에 우리 뇌는 자극하고 반응합니다.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국어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살부터 6학년 때까지는 예체능 하세요. 남아요. 네, 수학은 교과서 정도 문제만 푸시고요. 영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 원서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풀이, 문법 하지 말라고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남지가 않아요. 감각적인 거 많이 시키세요. 자, 중1에서 중3 수학하면 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그냥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는 수학만 하세요. 그리고 국어 비문학 있죠. 중2 때는 고1 거, 중2 때는 고2 거, 중3 때는 고3 거, 비문학 지문, 한 지문은 이렇게 지문 분석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4-5지문 정도, 즉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공부하시고요. 영어 단어 그냥 조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즉 3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의 노력과 학생들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국어의 기초를 완성해 놓고 수학의 기초를 완성해 놓고 중3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1시 4시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총 10시간인데 10시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50시간이죠. 8주 400시간은 그냥 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요, 그냥 정석 한 권 한 15,000 끝이에요. 모의고사 기출 제가 다 자료 준비해 주는데요. 그냥 5개년치 20세트 3, 4 해도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겨울방학까지 오면은 뭐가 됐어요?
실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되어 있어야지 내신 때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2.5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 혼자 공부하나 학원 내신 기간 학원 가나 똑같은 등급으로 끝나버립니다. 공부 학습의 방향성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5년 재수해봤자 안 된다. 왜? 이미 내 회로 세팅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영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의 노력만이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력이 이 시기에 없었다면 부모님들의 학습 방법과 방향성이 있어야지만 학생들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